839년 7월 신라 제46대 왕 문성왕경응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신무왕의 태자로 아버지가 즉위한 지 불과 반년 만에 급서하자 왕위를 이어받았다. 어머니는 정계부인 혹은 정종태후로 불렸다.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후인 8월 문성왕은 대사면을 단행했다. 그리고 교를 내렸다. 청해진 대사궁복은 일찍이 군사로서 아버지 신무왕을 도와 앞선 왕의 큰 역적을 제거하였으니 그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궁복, 즉 장보고에게 진해장군이라는 장군호를 제수하고 장복을 하사했다. 바다를 진압하는 장군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왕위는 평탄하지 않았다. 즉위 초부터 가뭄과 기근,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다. 841년에는 일길찬 홍필이 반란을 도모했다. 일이 발각되자 그는 바다의 섬으로 도망쳤고 체포하려 했지만 붙잡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당 무종이 사신을 보냈다. 귀국하는 신라 관리 김운경에게 치주장사의 직함을 주고 사신으로 삼아 문성왕을 계부이동 3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 주재군사 겸 지절 충영해 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부인 박씨도 함께 왕비로 책봉되었다. 842년 3월 문성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찬 위흔, 즉 김양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인 것이다. 김양은 신무왕 즉위에 결정적 공을 세운 실력자였다. 이 혼인은 왕권 당화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844년 8월 문성왕은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혈구진, 지금의 강화도에 새로운 군진을 설치한 것이다. 아찬 계홍을 진두로 삼아 서해 방어를 강화했다. 그러나 845년 3월 왕궁에 긴장이 감돌았다. 문성왕이 청해진 대사궁복의 딸을 차비로 맞이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조정신 아들이 들고 일어났다. 부부의 도는 사람이 지켜야 할 큰 도리입니다. 하나라는 도산으로 인하여 일어났고 은나라는 신씨로 인하여 번창했으며 주나라는 포사로 인하여 멸망하였고 진나라는 여희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여기에 달렸는데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궁복은 바다의 섬사람이거늘 그 딸을 어찌 왕시에 짝지을 수 있겠습니까? 문성왕은 결국 신하들의 반대에 굴복했다. 장보고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신무왕을 왕위에 올린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었다. 그때 신무왕은 약속했다. 왕위를 얻으면 딸을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그러나 신무왕은 즉위 7개월 만에 극서했고 그 아들 문성왕마저 약속을 저버렸다. 진골 귀족들의 폐쇄적인 골품제 앞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지방 출신은 왕시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846년 봄 청해진에서 반란의 깃발이 올랐다. 궁복이 청해진을 근거로 반기를 든 것이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토벌하자니 예측할 수 없는 환난이 두려웠고 그대로 두자니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때 무주 사람 염장이 나섰다. 조정에서 다행히 신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신은 한 명의 병졸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문성왕은 그의 계책을 허락했다. 염장은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한 것처럼 꾸며 청해진으로 들어갔다. 힘센 무사를 아끼던 동복은 의심 없이 그를 상객으로 맞아들였다. 함께 술을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술이 무르익자 염장이 재빨리 움직였다. 궁복의 칼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다. 청해진의 무리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굴복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해상왕 장보고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당대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거대한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청해진은 곧바로 혁파되지 않았다. 5년이 지난 851년 2월에야 문성왕은 청해진을 완전히 혁파하고 그곳 사람들을 벽골군 지금의 김제로 강제 이주시켰다. 장보고 세력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847년 5월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다. 이찬 양순과 파진찬 흥종이 모반을 꾀하다 붙잡혀 처형당했다. 양순은 한때 신무왕 즉위에 공을 세우고 시중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그가 선택한 것은 반역이었다. 849년 9월에도 이찬 김식과 대흔이 반역을 꾀했다. 그들 역시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대하찬 흘린도 연좌되어 처벌받았다.
신라 하대의 왕권은 끊임없는 반란과 숙청의 연속이었다. 그 와중에도 문성왕은 국정을 이끌어갔다. 전국 각지의 도독을 임명하고 재난을 당한 백성들을 위로했다. 851년에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아찬 원웅이 불경과 부처의 어금니를 가져오자 왕이 직접 교회까지 나가 맞이할 정도로 불교를 장려했다. 그러나 왕씨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847년 8월에 왕태자로 책봉된 아들이 852년 11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후계자를 잃은 문성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857년 9월 문성왕이 병에 걸렸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유조를 내렸다. 과인이 자질이 부족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위로는 지켜보시는 하늘의 죄를 얻을까 두렵고 아래로는 사람의 마음에 실망을 줄까 염려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전긍긍하며 마치 깊은 연못과 얇은 얼음판을 건너듯이 하였다. 그는 숙부서불한 의정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의정은 앞선 황제의 손자요 과인의 숙부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총명하고 민첩하며 너그럽고 인자하다.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정사를 가까이서 도왔으니 위로는 종묘를 받들 만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다스릴 만하다. 7일 후 문성왕이 세상을 떠났다. 제위 19년 시호는 문성이었다. 공작지에 장사를 지냈다. 문성왕은 신라하대 혼란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군주였다. 그는 장보고 세력을 제거하고 청해진을 혁파함으로써 지방 세력의 성장을 억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 했다. 강화도의 혈구진을 개설하여 서해 방어를 튼튼히 했으며 각종 재난 속에서도 백성을 위로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반란과 권력 투쟁, 골품제의 한계는 신라하대 왕권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장보고라는 걸추한 인재를 정치적 이유로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었다. 문성왕의 치세는 신라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